자, 그러면 세 번째 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어떤가요? 아니, 트래픽 12에서 아 예. 네. 네, 삼성 제가 한숨을 지금 쉬고 있는데 네. 3위를 했어요. 아쉽게도. 4위를 했고 잘했습니다. 네. 네, 잘했는데 딱 그 정도. 이게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딱 그 정도. 그러면 정규 시즌에서도 3위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3위 택도 없죠. 3위 택도 없죠. 네. 이 팀이 지금 보면 베스트 5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관희, 김동욱, 문태영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코지, 은발라 이렇게 있고 김태수 선수 있고요. 네. 지금 뭐 부상자로 천기범 선수가 부상이고 김동욱 선수는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문태영 선수는 좀 처져 있어요. 근데 네, 컨디션이 아직 회복 중이죠. 네. 근데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노쇠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수비가 좋지는 않았지만 올 시즌에도 그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선수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은발라 선수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파워가 좋고 네. 골 밑에서의 어떤 존재감은 분명히 있는데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하고 뭐랄까 팀 플레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BQ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지 선수는 뭐 트래픽 12에서 보셨다시피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자기가 득점을 할 뿐만 아니고 치고 들어가면서 밖으로 갈라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하는 그런 패싱력도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코지 선수하고 김태수 선수하고의 어떤 호흡은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잘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요? 근데 코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하는 농구는 좋은데 공이 없을 때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뭐랄까 겹치네요. 그렇죠. 겹치죠. 그런 부분이 겹치는데 이 부분을 그럼 한 사람이 좀 양보를 해줘야 네. 되는데 이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싸움인가요? 기싸움이기보다는 스타일성. 습관, 네. 네.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네.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네. 좀 말리는 느낌인데 어쨌든 객관적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하나는 문제가 이 김동욱 선수가 빠졌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김동욱 선수가 최대한 많이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선수가 6년 전에 35분 뛰고 난 다음에 30분씩 이렇게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도 약간 있고 30분 이상 뛰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런 상태고 이관희 선수가 커주면 삼성이 어느 정도 힘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기복이 이제 좀 심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력의 한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감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고 어쨌든 지난 시까지 그 라거나에 의존한 농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선수의 거기에 아직은 좀 뭐 변화를 가져가는 과정이거든요. 대신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그 상무에서 임동섭이랑 김준일 선수가 김준일 제대를 선수, 합니다. 네. 그래서 김준일 선수 제대를 하는데 어떤 이 두 친구가 오면 그 외곽의 임동섭, 포스트의 김준일 선수가 좀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좀 어떤 승률 5할이든 좀 버텨보자 이런 전체적인 리그 운영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멤버로 사실 지금 뭐 초반부터 뭐 치고 나간다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이 그러기는 쉽지 않고 이 멤버들 어차피 리그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의 5할 최소한 5할 정도 최대 5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정도의 승률을 갖고 나간다면 1월에 좀 새로운 선수들이 왔을 때 좀 기존 선수 같이 해가지고 좀 치고 올라가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현실로 삼성 내부적으로도 뭐 지금 팀이 바뀌는 과정이어서 컬러가 바뀌는 과정에서 뭐 우승을 목표 물론 뭐 목표는 우승이겠죠. 모든 팀 우승이니까. 그런데 네. 현실로 우승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고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 그러니까 네. 이제 임동섭 선수하고 김준일 선수가 1월 말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삼성이 한 17경기에서 18경기 정도가 남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5할 또는 4할 오픈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5할 정도면 6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4할 오픈은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속이 얘기 안 시원하네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네. 삼성이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도 이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냐면 수비를 강화를 하는데 함정 수비 그리고
골 밑에서의 더블팀, 기술적인 더블팀 앤 로테이션 이런 수비를 하면서 뭔가 원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삼성의 어떤 조금씩 떨어지는 추락을 막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임동섭, 김준이 돌아오는 1월 말까지 4할 오픈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6강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준일 선수가 돌아오면 확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요. 그렇게 저한테 아나운서 뉴페이스 안 오냐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번 시즌에 제가 알기로는 뉴페이스 2명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막 늘 대학 새내기 얼굴을 보고 싶다 이랬는데 거기에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요. 공부 말고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 아니, 되겠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네, 소심한 복수를 할까요? 네. 아무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올 시즌 삼성의 예상 성적은 하나, 둘, 셋. 12. 삼성이랑 같이 삼성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삼성에서 바로 전화 올 것 같은데 12, 네, 저는 잠실 안 갈 겁니다. 6위, 저는 6위. 4위, 9위? 9위, 12, 9위, 6위. 왜요? 왜 10위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그래도 전력상 10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력상 제일 약해요, 이 팀이.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 전력상 제일 약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 외국인 용병 뽑을 때 자기들은 뒷돈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즉 이제 싼 용병 외국인 선수를 갖다 뽑았다. 그 실제로 지금 아마 그 실제 금액이 공개가 됐을 텐데 삼성이 가장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예,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네. 근데 이제 그 뭐 몸값이 물론 이제 뭐 기량하고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은발라 선수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은발라 선수를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공격적으로 어떻게 교체는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지 선수가 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마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 팀이 좀 반등을 하려면 좀 활동력을 높이면서 역시 이제 수비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트랜지션을 강화를 하면서 스페이싱 농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농구를 하기도 좀 뭐랄까 선수 구성상 어렵죠. 그러니까 김태수 선수, 김동우 선수가 중심인데 이 선수들이 활동력이 뭐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가장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박상혁 기자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 팀이 어쨌든 그 6강 이상을 좀 꾸준히 해왔던 네. 팀이고 그리고 이상민 감독이 어쨌든 그 가드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그 전략 전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그 코지 선수가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김태수 선수와의 조합은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때보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할 문제고 어쨌든 중간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고 사실 저는 이제 시즌 중간에 좀 약간 그 올라설 수 있는 원동이 있는 팀이 이제 삼성 오리온이라고 보는데 삼성은 이제 김준희, 임동섭이 오고 오리온은 이승현 선수가 복귀를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약간 역시 포스트에서 힘이 붙으면 성적이 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삼성이 포스트에서 힘이 붙으려고 한다면 김준일 선수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삼성에서 포스트에 가장 큰 선수가 홍승규 선수거든요. 홍승규 선수가 과연 다른 국내 선수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삼성을 응원합니다. 6경기 하면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중심이 라그나 선수였는데 네. 라그나 선수가 빠졌죠. 3년 동안 활약을 하다 빠져나갔는데 라그나 선수의 중심이 이제 공격이었거든요. 이 삼성이 또 이제 공격 농구를 추구를 했었고 지금 삼성이 라그나 나간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삼성 선수들 중에서 수비에 일각에는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고 또 이관희 선수 빼고는 이관희 선수, 천기범 선수 빼면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또 많이 활동량을 가져가면 공격에서 또 힘을 빠질 수밖에 없는 선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면 또 이제 라그나 선수가 3시즌 동안 또 활약을 했는데 3시즌 동안 외국 선수 활약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간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는 팀이 있는 반면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 있거든요. 올라간 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DB 같은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자밀 와킨스가 빠져나간 다음에 레지 오커사를 데리고 와서 통합 오프션을 차지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SK 같은 경우에는 헤인즈가 빠져나간 다음에 추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 선수가 빠져나간 다음에 그 외국인 선수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국내 선수가 그만큼 탄탄하거나 그래 아니면 그 팀만이 뭔가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은 지금 현재 보면 공정 농구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정 농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지금 아직 부족하고 또 나그나 특히 선수가 너무 독보적이었죠. 그렇죠. 문태영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문태영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 선수도 또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7위보다는 좀 더 하위 단계를 예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9위. 네. 그렇습니다. 8위도 있는데 왜 9위일까요? 뭐 10위도 있는데요. 뭐. 네. 아니 그때 7위로 잡으셨다고 해서 근데 그냥 떠오른 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선수로 데려오고 그랬나 봐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워요.